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개념이 한국인들에게는 좀 특별하죠. 우리에게 우리가 영어로 단순히 we, our, us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우리가 의미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없다고 해요. 우리는 공유할 수 없을 만한 것들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죠. 우리에게 우리라는 의미를 고 이어령 선생님의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는가의 강연과 고려대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주로 서양인들은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세 국가, 한국, 중국, 일본은 집단주의를 가진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죠. 한중일은 닮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참 많습니다. 집단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라고 해요. 한국인의 관계주의란 타인의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는 메뉴를 고를 때 상대방에게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죠. 그건 나는 네 생각에 맞춰 배려해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배려하기 위해 원칙을 깨기도 하죠.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정이 있고 융통성도 있습니다. 언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언어를 통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help me, 나 살려 라는 뜻이듯 개인주의인 서양에서는 나를 강조합니다. 일본어는 타스케테쿠레라고 하는데 이건 주체가 없는 살려줘 라는 뜻이며 나가 없는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사람 살려 라고 말하죠. 이건 개인도 집단도 아닌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요. 얼다에서 얼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살다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마음을 나누는 눈물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하다 보면 이해와 감사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다는 건 가족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어린 시절에는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가 크면서 집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더 크면 더 먼 동네, 더 큰 사회로 나아가죠. 그렇게 우리의 영역은 계속 넓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간극도 넓어져서 가불관계나 보이지 않는 신분관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과 주로 마음을 나누며 성장했지만 나의 활동 영역이 커진다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비례해서 커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호령 선생님은 오늘날의 사회는 이익이나 이해 공동체가 되어 가족과 사회가 붕괴된다고 합니다. 이호령 선생님의 어린 시절 같이 지내시던 도우미 할머니께서는 늘 커피를 넘치게 따라서 손님께 철철 넘치는 잔을 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덜 따르고 깨끗하게 갖다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대요. 그 할머니께서는 그릇보다 내 마음이 커야지 어떻게 그러냐면서 커피잔에 꽉 차지 않게 따른 커피는 방문 앞까지 가져오면 선생님께서 직접 들고 가시라고 했다고 해요. 자신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 술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실수로 술을 가득 따라서 흘러넘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랫목에 밥을 따뜻하게 데워놨다가 뜨끈한 밥을 꺼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찬밥 먹었다는 게 가장 서러운 의미인 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는 밥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먹을 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학교 점심시간에 가난한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서로 반찬을 다 내놓고 나눠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급식을 하니까 그 눈물의 공동체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제도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통해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개인이 가족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과도기에서 격돌하는 중이라고 해요. 가족은 해체됐는데 사회에서는 우리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편리하고 부유한 나라인데도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잃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의 언어에는 나를 포함시키는 단어에 나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나, 우리, 우리들 이렇게 나와 우리들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 학교, 우리 가족처럼 내 것에도 우리를 붙이고 자신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나와 함께인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어령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민족이나 세계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 아주 가까운 사람, 민족이나 세계 전체. 이렇게 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의미는 계속 달라져요. 이어령 선생님은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일생의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생, 역사,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순간순간의 우리는 정말 소중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가 되더라도 사람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 때문인지 한국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약하고 혐오하기도 하다 보니 갈등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공자의 말씀,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를 말씀하십니다. 군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합하지만 소인배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편을 가른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평생 필요한 단 하나의 말이 무엇인지 공자에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서라고 했다고 해요. 서는 용서를 의미하죠. 영어로는 토러런스라는 말이 적합한데 한국말로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딱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 관용은 자기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우나 남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남의 사상이나 의견 따위에 대해서 쓰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용, 용서의 마음을 늘 지니며 우리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눈물의 공동체로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데 3살인 아이는 저를 두고 내 엄마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엄마가 익숙한 제게는 참 낯설게 들리고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내 엄마 말고 우리 엄마라고 불러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제 채널 이름이 나와 우리를 위한 시간인 것처럼 제게 우리는 참 특별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게 우리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소중했던 것인지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마음을 나누는 눈물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